네, 반갑습니다. 자,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내일은 또 어떤 종목과 섹터 노려갈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종목들 체크하기 이전에 나스닥 차트 먼저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구간이 박스권 상단부 인근에서 지금 맺혀 있는 중심선 라인의 박스를 지금 그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오늘 저녁 9시 반에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새벽 3시에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베이지북이야 지난번에 있었던 FOMC에 대한 이런 회상 정도 하는 그런 이벤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금리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포인트는 CPI에 좀 무게가 많이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매집형 박스로 볼 수 있을, 사실 지수에 있어서 매집형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뭐 어불성설이 있는데, 일단은 박스권 내의 지수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형성되었던 고용지표가 좀 많이 완화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포인트, 참 아이러니한 시장 사이클이라 볼 수 있지만 그 포인트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고용지표도 완화되고 경기 침체도 없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가 되면서 연준이 요 기준금리 인상폭을 동결하거나 혹은 추후에 인하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CPI를 비롯한 내일 있을 이 PPI까지,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요 포인트가 완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이제는 둔화되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요 CPI 저녁 발표로 인해서 만약 나스닥이 여기를 지지를 밟고 나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박스권으로 쌍봉을 찍고 있는 요 위치 돌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차전지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의 좀 강세 포인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CPI 포인트가 어느 정도 우려사항으로 작용되는 수치가 나오면서 여기서 저항 포인트를 맞이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11,800 라인까지 여기까지 한 1-2% 정도 추가적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중심선을 타고서 추세 반등을 이어가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오늘 저녁 미국 증시 반응에 따라서 결국 국내 증시는 커플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CPI가 둔화 나오면서 이 박스권 뚫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투심 자체가 크게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구간으로 나스닥의 위치를 봤을 때 좀 주요 요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CPI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러면 내일 종목 어떤 거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오늘 방송에서도 좀 체크를 드렸던 일진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번 주 사실 지난주죠. 지난주에 원전 시나리오를 좀 그려드리면서 고리 원전 요 중단 포인트와 더불어서 독일 역시도 이번 주에 원전에 대한 가동 중단, 그러니까 본격적인 탈원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 올해 여름철에 대한 폭염 포인트, 전력난과 전력난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그리고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요금 인상 포인트에 맞춘 대체 에너지로 원전 포인트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이 실질적으로 요 원전 가동을 중단하든 그게 아니라 중단을 다시 한번 연기하면서 1년 정도 유예 포인트를 두든 결국 이 전력난에 따른 원전 이벤트는 유럽권 내에는 사실 친원전으로 거의 다 텍소노미 포인트를 포함해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독일의 요 결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재료성이 어떻게 나오든 원전이 시장에 떠오르는 감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오는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체코 세일즈 포인트까지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그런 이벤트가 또 예정되어 있음과 더불어서 또 계절적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는 원전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241선을 뚫어내면서 어느 정도 구간 매집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들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 시점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거래량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OBV도 좀 최상단을 올려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윗꼬리가 지저분하게 달리고는 있지만 241선 윗구간에서 지켜주면서 이 라인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겠다. 왜? 어느 정도 재료성과 이벤트적인 관점, 그리고 계절주적 수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은 이탈할 포인트가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일의 탈원전인가 친원전인가 연장인가 아닌가 이런 포인트가 또 대두될 수 있는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G2 파워가 대장주로 치고 가고 있고 일진 파워가 탄력성을 키워가는 시점, 그리고 시간에까지도 좀 거래 대금이 크진 않지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15,500원에서 5,000원 인근 요 라인까지 빠지지 않고서 매집
매집 구간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4월 26일까지는 그 제로성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의 원전 관련주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일젠파워 좀 먼저 체크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체크해 볼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익숙한 종목들이죠. 셀트리온, 삼형제, 너무나 친숙하고 국민바이오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제가 사실 뭐 어제 방송이라든가 이틀 전 방송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요 지점에서 좀 먼저 체크를 드렸습니다. 요 포인트에서 딱 방송 중에 체크를 드렸죠.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헬스케어가 위치가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체크를 드렸는데, 뭐 오늘 잡으신 분이든 어제 잡으신 분이든 오늘 무난하게 수익권 형성되셨을 거니까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장주로 치고 가는 흐름인데, 요 구간 오늘 봉이 아니라 어제 봉까지 본다라고 하면 요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 요 그림이 나온 부분인데, 요 흐름이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가져가는 모습이죠. 커플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에서 큰 반응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 포인트가 저항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OBV 매집대가 최대치로 오늘 만들어주긴 했지만 여기서 갭만 가져가 준다라고 하면 시초 포인트 무난하게 노려가 볼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시간에서 갭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고 OBV가 최상단치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가 매매가 좀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PI 발표에 따라서 만약 시장이 조금 더 요동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시장의 혼조세를 틈탄 바이오 관련주에 눈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바이오 관련주,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과 같이 헬스케어 이전에 그림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바이오주를 제가 왜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하냐면 제약 바이오주들의 이런 지수 차트를 한번 전반적으로 늘여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1년이야 당연히 그때 당시에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완만해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추세를 크게 잃었던, 조정을 크게 받았던 이력이 있는데, 최근에 너무나 저평가 받았죠. 너무나 실적이라던가 이런 산업의 성장성 대비 저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부양될 수 있는 겨울철 특수를 맞이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테마성에 있어서도 크게 부각받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제약 바이오주들, 국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평가를 많이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추세가 완만하게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제약 지수가 완만하게 살아나면서 장기 이평선을 지금 벗겨낸 그림과 더불어서 지수 관점에서도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2차 시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제약 바이오주들 저평가 이후에 저점이 올라오면서 저점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역시도 지수 관점에서 봤을 때 요 240 라인을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는 그 그림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요 포인트까지 지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급등으로 나온 요 양봉을 깨지 않고 매매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지수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까지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좀 유효 시점으로 보고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좀 그림을 그려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들의 좀 대표적인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장주로 치고 가고 셀트리온 제약이 그 흡알주로 위치를 만들어준 부분이고, 그리고 매집대를 끌어올려주면서 매집형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다시 한번 안착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차 시세 제약 바이오주들의 지수 견인성을 좀 어느 정도 본다라고 하더라도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일젠파워와 셀트리온 제약 관련해서 체크를 드렸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절주적 성격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독일의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그리고 4월 26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원자력 협력 관련 포인트까지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일정을 짜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체크 드렸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의 지수 흐름이 지금 상당히 완만하게 저점을 올리면서 급등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수 포인트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지수 포인트에 맞춰서 제약 바이오주들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국민 제약 바이오주로 볼 수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림을 따라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충분히 한번 노려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저녁이면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방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양방향성 전략 역시도 서서히 좀 고려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